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작정 이 서류부터 달라고 하세요. 운용리스 정리. 이래도 모르면 진짜로 나가 죽어야 됩니다. 자, 서류 3장 준비합니다. 제가 시우카TV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5년 가까이 되면서 이 동영상을 수도 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리스 반납 금지, 리스 승계를 어떻게 하느냐, 리스 완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하게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찍고 있는데 또 그런 시즌이 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거를 제가 반복하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질문을 5년 내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졸업을 좀 해보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해라. 공식처럼 외워보자. 이건 모르면 나가 죽어라.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편 시리즈 1편으로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되고 서류에서 내가 참조해야 되는 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어떤 거냐? 리스 상환 스케줄표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증, 아니면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할 때 등기부등본 보면서 어떤 내역이 있고 어떤 내역이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나 렌트는 리스사나 렌트사에서 본인들이 차량을 구매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빌려줍니다. 계약자로.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렇게 현재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상환 스케줄표예요. KB캐피탈에서 나온 상환 스케줄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눈여겨보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실행금액.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 차 금액 플러스 취등록세. 이게 실행금액이에요. 이거를 왜 보느냐면 내가 리스 이자율을 얼마에 보게 되느냐 때문에 이걸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기 보증금 슬러시 만기 잔존가치. 리스 계약을 할 때 내가 처음에 내야 되는 돈 보증금. 처음에 내야 되는 돈은 보증금이거나 선납금이거나 아니면 장기 선수금이에요. 보증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내라 이럴 때 보증금이에요. 똑같아요. 그거는 나올 때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끝나면 1,000만 원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납금은 뭐냐면 내가 1억이야 토탈 내야 될 돈이. 그런데 내가 3천만 원 여유가 있어. 그러면 3천만 원 갚을게. 그러면 7천만 원만 금융을 실행할게. 그러면 위에 있는 실행금액이 1억이 아니라 7천이 되겠죠. 그러면 7천으로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장기선수금 어떤 거냐? 똑같이 1억이에요. 내가 3천만 원을 내놔요. 그러면 60개월 동안 만약에 약정을 하면 50만 원씩이잖아요. 매달 50만 원씩을 차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월 리스료 중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지금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내놔서 월 리스료를 줄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가는 뭐냐? 잔존금을 유예금이라고 하는데 전액을 다 n분의 1로 60개월, 36개월이나 48개월 분의 1로 나눠주면 내가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차는 리스사나 렌트사 명의로 있으니까 36개월 뒤에 48개월 뒤에 60개월 뒤에 이 차량 가치를 얼마로 잡아줄게 라고 소위 말해서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유예를. 만기가 되면 내가 이 차를 이 금액으로 쳐줄게. 일종의 유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이 잔존금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만기 잔존금은 만기가 돼서 내가 차량을 인수하고 싶어. 얼마 안 탔어. 그러면 이 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하면 돼요. 내가 보증금을 똑같이 6,335만 원을 내놨으니까 인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수시 취등록세만 7% 정도 해서 채권 1%까지 합치면 500만 원 정도만 내고 내가 인수를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인수 금액으로 마지막에 만기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반납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반납을 할 때는 그냥 내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상환 스케줄표상 만기가 오는 2, 3개월 전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3개월, 벤츠나 이렇게 KB캐피탈 같은 경우는 2개월 전, BMW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내가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완납 승계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리스사와 렌트사와 내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었는지를 상환 스케줄표상에는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기가 됐든 만기가 되지 않았든 정리를 하는 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납, 인수, 승계 3가지. 그런데 승계는 다시 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고차 업자에게 넘기는 승계.
그걸 완납승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제3자에게, 개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걸 승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하고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바로 이겁니다. 반납정산서. 내가 리스사에서 넘겨주는데 정산을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정산을 해준 서류, 반납할 때 중도 해지 수수료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 중도 반납 내역서, 중도 반납 정산서 이런 겁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는 그러면 어떻게 정산이 되느냐는 밑에 그냥 읽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금액대로 내가 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돼. 내가 여태까지 낸 돈이 얼마인데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렇게 욕하면서 하신다 하더라도 이 정산서 상으로 반납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납정산서 하나 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인수정산서. 내가 차가 마음에 드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할 테니까 인수를 하려면 리스사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서류가 있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이 서류만 보면 돼요. 정산금이 얼마냐? 손해금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정산금을 7,5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중고차를 살 때 내가 등본상에 자동차의 차량 등록증을 보는 것처럼 상환 스케줄표를 보고 반납정산서와 인수정산서를 봐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먼저 서류를 리스사, 렌트사로부터 받는 거. 서류 3장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리스사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 3개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박스를 쳐놓은 거 그대로 박스 쳐보세요. 그리고 그냥 3분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장난 아니네.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바로 시유카를 찾게 됩니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리스 길라잡이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